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수학과의 김종락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업은 기본적으로 부호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Mathematics of Communication, 우리식으로 하면 통신수학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 골이 있거든요. 두 가지 골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골은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부호론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부호론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 개념을 알고 있는데, 개념으로 알고 있을 텐데, 부호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introduce basic concepts of coding theory. 자,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 때 이것을 어떻게 실제적인 코드들을 만드느냐, 컨스트럭트 하느냐, 그리고 그 코드들이 어디에 쓰이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describe more advanced topics.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텍스트북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쓸 텍스트북은 첫 번째 인트로덕터리 레벨인데요. 베라플레스 선생님의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Error Correcting Codes. To the Theory of Error Correcting Codes. 여러 에디션이 있는데 세 번째 에디션이 최근 걸로 알고 있습니다. third 에디션. 네, 뭐 그 전에 있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연습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걸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이 강의는 반드시 그 책을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고요. 대신 연습 문제는 third 에디션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따라가서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인트로덕터리 레벨의 텍스트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ntroduction to Coding Theory and Information Theory입니다. 그래서 로만의 Introduction to Coding and Information Theory. 자, 지금까지가 좀 비교적 쉬운 내용의 코딩 테오리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뭐 어드밴스드 텍스트북으로는 이제 반 린트라는 분이 쓰신 Introduction to Coding Theory 책이 되겠습니다. 비록 인트로덕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레듀에이트 레벨의 텍스트북입니다. 그래서 그레듀에이트 텍스트북 in Mathematics 86번째에 나오는 책입니다. 자, 네 번째로 텍스트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캐리 허프만이라는 분과 그 다음에 플레스, 여기 나와 있는 플레스 선생님이 같이 쓰신 Fundamentals of
The theory of error correcting codes. 혹은 그냥 error correcting code네요. 이 책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책은 굉장히 좀 부호론의 백과사전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맥 윌리엄스, 슬로원의 The Theory of Error Correcting Codes.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가장 중요한 책들을 언급을 했고요. 뭐 인터넷에 보면은 다양한 이제 그 보호론에 관한 책들이나 무슨 아티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뭐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다. 자, 그러면은 코딩 시어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What is coding theory? 자, 코딩 시어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인포메이션 시어리라는 단어에서 사실 기인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거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인포메이션 시어리가 무엇이냐? 자, 인포메이션 시어리는 그 말 그대로 정보에 대한 이론입니다. 자, 정보는 그럼 무엇이냐?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죠.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은밀한 암호 같은 데이터, 아니면 일반적인 책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데이터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이론에 대해서 크게 4가지의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수업에서 다루는 것은 이제 코딩 시어리라는 분야입니다. 코딩 시어리라는 분야고요. 코딩 시어리는 또 다른 말로 채널 코딩이라고도 합니다. 채널 코딩. 그러면은 여기서 많이 하는 것들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의 응용으로서 CD, 컴팩트 디스크라고 하죠. 컴팩트 디스크에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오류 정정 보호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를 통해서 오류가 있을 때 에러를 커렉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 데피니션 TV. 하이 데피니션 TV는 오류가 많을 때 노이즈가 많이 낀 것에 대해서 그걸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이 데피니션 TV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멀리서 송수신되는 픽처 같은 거, 픽처들. 이런 것들이 채널 코딩에서 쓰이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조금 유사하게 걸리는 것이 소스 코딩이라는 분야입니다. 소스 코딩은 정보 자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보를 압축하면 압축할수록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JPG 같은 압축 파일, 그래서 혹은 zip 파일 있죠. 이건 컴프레션 되는 모든 컨셉에 대해서 소스 코딩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크립토그래피, 암호라고 하죠. 암호, 크립토그래피. 자, 크립토그래피는 정보를
은밀하게 보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존의 정보에다가 그 새로운 키에 해당하는 정보를 섞어서 상대방에게 보내면 제3자가 그 정보를 갖고 왔을 때 그 키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해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어떤 이론을 통해서 만든 건데, 그러면 그 어렵다를 어떻게 그럼 매저하느냐, 이런 것이다. 정보 이론을 써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RSA 암호죠. RSA 암호. 이건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암호입니다. RSA 암호.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원 곡선 암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Elliptic Curve Cryptography. Elliptic Curve Cryptography.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AI죠. Artificial Intelligence. AI 분야에도 정보 이론이 최근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머신러닝. 혹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딥러닝 같은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을 효율적으로 그 분석하고 또 예측하기 위해서는 인포메이션 티어리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본적인 픽처가 있고요. 저는 이 그림을 이제 집 모양처럼 생겨서 하우스 픽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History of Information Theory 혹은 History of Coding Theory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좀 더 좁은 의미로서 코딩 티어리. 자, 이런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누구를 언급하냐면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리처드 해밍이라는 사람입니다. 리처드 해밍. 자, 리처드 해밍. 자, 리처드 해밍은 수학자인데요. 매스메티션. 그리고 동시에 엔지니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 자, 이분은 이제 그 당시 최고의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AT&T 벨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할 당시 이분의 직급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나와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컴퓨터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컸죠. 가끔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이 나는 게 단순한 고장이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프로그램을 돌렸던 게 오류가 있어서 스탑이 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 오류를 발견해내고 그걸 커렉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호가 존재할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만들어낸 것이 invented the first one error correcting seven for three. 이거는 이 노테이션은 나중에 알게 될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코드라는 거고 이제 H3 이렇게 표현합니다. H3.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이분이 최초로 만들었는데 발견했는데 이게 이제 one error correcting이다. 하나의 오류가 있으면은 그 오류를 커렉션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그래서 the father of coding theory.
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골레이라는 사람입니다. 골레이. 1949년. 해밍은 1940년대 볼 수 있고요. 자, 골레이는 같이 그 해밍과 같이 벨랩에서 근무를 했는데 해밍이 처음으로 one error correcting 코드를 발견해내니까 그러면 two error correcting, three error correcting 코드가 존재할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실제로 invented라는 말을 썼습니다. 원래는 constructed 이렇게 써야 되는데 워낙 그 당시에는 그런 코드 자체가 신기한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invent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invented 먼저 한 게 이제 the first three error correcting 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때 나오는 거는 이제 랭스가 이제 23인 건데 요것은 이제 denoted 파라미터가 다 쓰죠. parameters 23, 12, 7 이렇게. 이건 바이너리입니다. 바이너리 케이스. 그래서 바이너리 3 error correcting code with parameters 저렇게 된 거. 그래서 23이라는 말은 사실은 길이를 얘기합니다. 길이. 그다음에 얘는 이제 dimension, 그다음에는 minimum distance인데 그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같은 시기에 최초의 two error correcting 코드. 자, 요거는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11이고요.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는데 이건 터널이라고 합니다. 터널이라는 건 3이라는 거죠. 3. 그래서 삼진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0, 1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 코드인데 길이는 이제 11이 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코드들을 만들게 됐는지 이런 것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은 클로드 셰논이라는 분이죠. 자, 셰논은 이제 해밍처럼 father of information theor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셰논의 그레이트한 그 업적은 그 해밍과 골레이가 첫 에라, 두 개의 에라, 세 개의 에라에 대해서 커렉션할 수 있는 코드들을 만들었다면 셰논은 임의의 보호에 대해서 임의의 오류에 대해서 항상 커렉션이 가능한 코드가 존재한다라는 굉장히 일반적인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페이퍼 important paper죠. 네, 제목 자체가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그래서 통신에서의 수학적 이론 이런 제목으로 1948년도에 이제 논문을 낸 것이고 그 논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티어리와 코딩 티어리의 이론들이 이제 탄생을 했고 지금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 티어리의 간단한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셰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셰논이 발표한 그 논문 안에 기본적으로 코딩 티어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코딩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인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표처럼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hannon's communication system. 그래서 이제 셰논이 진행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크게 5가지 스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좀 더 안쪽으로 쓰겠습니다. 보통 메시지는 굉장히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0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혹은 1이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자, 인코더에게 보냅니다. 인코더. 우리나라 말로 복호를 한다는 거죠. 복호가 아니라 인코더니까 복호는 돌아가는 거고 부호하죠. 부호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000으로 인코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내는 것을 이제 채널이라고 합니다. 채널을 보냅니다. 그럼 채널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는 이제 노이즈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보낼 때 그 정보가 어떤 선을 통해서 간다든지 와이어리스로 갔을 때 장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파 장애. 그럼 전파 장애 같은 것을 노이즈라고 합니다. 노이즈가 있고, 그래서 000이 100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채널이 이제 다시 디코더로 정보를 줍니다. 디코더 이전에 리시브드 벡터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리시브드 벡터. 이 리시브드 벡터에서는 100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는 이제 에러가 첫 번째 포지션에 났다. 여기 첫 번째 포지션에 나서 이 서로를 더하다 보니까 리시브드 벡터는 100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00을 보냈는데 100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디코더의 역할은 무엇이냐? 디코더의 역할은 이 100을 000으로 바꿀 수 있다. 신기하죠? 100을 000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메시지가 이제 0으로 이렇게 백되는 요 5가지 단계죠. 하나, 둘, 셋, 넷, 5개. 5가지 스텝을 통해서 원래 메시지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오류가 있었지만 그게 최종적으로는 제대로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비록 여기에 에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을 이제, 인코딩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코딩은 이제 메시지들의 집합에서 부호 워드의 집합, 코드워드 부호어의 집합으로 가는 거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C 코드라고 합니다. 부호. 그래서 인코딩은 메시지의 집합에서 코드워드들의 집합으로 가는 그런 맵을 얘기하는 거고, 이 예에서는 0 혹은 1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000과 111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지금 그린 거죠. 자, 이게 이제 인코딩 스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코딩 스텝은 여기는 이제 received vector set,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received vectors.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오리지널 코드워드들을 집합 C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표현대로 하면은 리시브드 벡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1, 0, 0도 있지만은 뭐 0, 1, 0도 있을 수 있고요. 0, 0, 1도 있을 수 있고요. 쭉 많이 있겠죠. 다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 101, 011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원래 있던 000, 111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을 수 있죠. 총 8가지. 이 8가지가 요 코드워드 000 혹은 111로 갈 수 있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리시브드 벡터가 어떻게 가느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000 요 3개가 있는데, 이 3개는 어디로 가는 게 좋으냐면은 요거로 가는 거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얘도 얘로 가고, 얘도 얘로 가고, 얘도 얘로 가고, 000은 당연히 000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 4개의 벡터들은 000으로 간다. 마찬가지로 요렇게 3개하고 요렇게 생긴 111 벡터는 다 이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채널의 개념이 아직 소개 안 됐는데, 채널이 뭐냐? 채널이 뭐냐? 그러니까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있는 어떤 와이어드 혹은 와이어리스에 대한 어떤 매개체인데,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0이 그대로 0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0이 1로 갈 수 있겠죠. 그것을 확률 P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거는 probability P of 1 기분 0 이런 조건부 확률이죠. 그래서 0이 보내졌을 때 2를 받을 확률이 되겠죠. So the probability to receive 1 when 0 is sent. 그게 이제 이 P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요거에 이제 이게 오류가 될 확률이니까 1-p를 한 값, which is q죠. q는 오류가 없는 0이 0으로 가는 확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0이 0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1이 1로 가고, 그다음에 0이 이제 1로 가는 확률을 이제 p라고 하고, 그 p라고 하는 것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probability to receive 1 when 0 is sent, 뭐 이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똑같이 이게 1인 경우에도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이 확률을 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이 주어져 있을 때 0을 받을 확률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랑 같냐면은 p에다가 1이 보내졌을 때 0을 받을 확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q가 되겠죠. 자, 이런 채널이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이는데 이 채널의 이름이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다 라고 합니다. 시메트릭이라는 거는 0에서 가는 거나 1에서 가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고, 바이너리는 0과 1을 다룬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의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 첫 번째가 인코딩 개념, 그 다음에 디코딩 개념, 그 다음에 방금 소개한 채널의 개념이 여러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실제로 코드가 되는데, 코드라고 하는 거는 a set of vectors of 우리 경우에는 fixed length를 하겠습니다. A fixed length. n. 그래서 length가 n인 벡터들의 모임인데, 이 벡터가 0과 1에서 올 수도 있고 0, 1, -1에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예제로서 a repetition code of length 3인 경우에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C라고 보통 쓰고요. 000 1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리피티션 코드다 라고 합니다. 리피티션의 의미는 요 0이라고 하는 게 리피트 됐다, 1이라는 게 리피트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얘기한 그 인코더의 역할은 뭐였냐면, 혹은 인코딩 이 한 거는 뭐였냐면 0을 000으로 보내고 1을 111로 보낸 거였죠. 이렇게 우리가 맵을 디파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코더의 역할은 뭐냐? 그건 디코딩에서 한 건 뭐냐? 자, 이 경우에는 리시비드 벡터 아까 나왔던 여러 네 가지 있었죠. 000, 100, 010, 001이라는 것을 모두 000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111, 011, 101, 110이라고 보낸 것을 다 모두 111로 보냈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서로 중복되는 게 없죠. 중복되는 게 없죠. 010이
1리로 가는 법은 없죠.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인 경우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ny one error can be decoded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에러들이죠. 이런 것들이 에러들이죠. 원래 거는 000, 111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에러가 있는 경우 걔도 000, 또 여기도 하나가 가운데에 에러가 있는 경우에도 000,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에러가 있는 경우 000을 보낼 수 있었고, 이 경우에도 첫 번째에 에러가 있을 경우가 011이겠죠. 그것도 111을 보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은 그 머저리티 룰 디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저리티 룰 디코딩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0과 1과 1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빛이 더 많느냐? 1이라는 빛이 더 많죠. 11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세 개 중에 두 개가 더 많기 때문에 얘를 11로 디코딩한다. 마찬가지로 1001일 경우에는 0이 더 많죠. 1보다. 그럴 경우에는 000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반수가 넘을 경우에 우리가 디코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내추럴한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보호론의 디코딩 방법에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건 기억하기 쉽게 여러분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 코드가 퍼펙트하다라고 합니다. 퍼펙트 코드다. 자, 그 퍼펙트 코드는 사실은 이 내용에서 오긴 합니다. 임의의 one error가 디코드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one error perfect code.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one error perfect code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예제 말고 두 번째로 재밌는 예제는 그러면은 a repetition code of 자, 길이가 5짜리인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길이가 5짜리인 repetition 코드는 저기서 나온 것처럼 5개가 있을 거고요. 또 5개 일일이 되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코더를 어떻게 하고 디코더를 어떻게 할지 좀 명확하죠. 자, 인코더는 이제 0을 00000, 그 다음에 1을 11111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인코딩인데, 자, 그러면 디코더의 역할, 디코더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10000이 왔을 때 얘는 어떻게 하느냐? 딱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첫 번째에 오류가 있을 때는 그 000으로 되겠죠. 이거는 여기에 0의 개수가 4개잖아요. 4개이기 때문에 5개 중에 4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000으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11000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도 00000이다. 그 다음에 1이 3개가 있고 0이 2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1이 더 많기 때문에 111, 그 다음에 1이 4개 있을 경우에는 11111 이런 식으로 디코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요것에 엑서사이즈는 describe 검은 걸 쓸게요. describe
describe the decoding of the repetition code of length 5 explicitly. 그래서 여기에서는 4개만에 대해서 했는데 더 나머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 보호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any one or two errors can be corrected. 이 코드를 이용하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에 있는 에러,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에러, 그 두 개의 에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렉션이 됐고, 여기는 세 개의 에러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에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커렉션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이 코드도 two error perfect 코드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해밍 코드 오브 랭스 7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은 repetition code of length 3, 5짜리 했죠. 그러면 repetition code of length 7도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repetition 코드는 그 메시지 자체가 두 개밖에 없죠. 000으로 이루어진 거, 1로 이루어진 거. 이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벡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이거를 이제 H3라고 보통 하는데요. H3 has 2의 4제곱 16 코드 워드를 갖고 있다.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인코딩, 디코딩이 어떻게 되느냐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인코딩은 뭐냐? 그럼 인코딩은 어떤 걸 어떤 거로 인코딩 하느냐? 리피티션 코드는 랭스가 1인, 0인 혹은 1인 그런 벡터를 랭스가 3인 벡터로 하거나 랭스가 5인 벡터로 했죠. 여기에서는 랭스가 그 4인 벡터, 그래서 0000은 예를 들면은 0000하고 추가로 000 이렇게 인코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00인 경우에는 처음에 앞부분은 똑같지만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은 011. 그래서 011을 넣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넣느냐?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갖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0100은 어떻게 가느냐? 앞부분은 항상 같습니다. 얘는 이 부분 0이 가운데로 밀리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0010은 어떻게 되냐면은 0010에 110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0001은 0001에다가 그 다음에 넣을 게 없죠. 그럴 경우는 112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6개의 메시지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는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완성을 하느냐? 자, 예를 들면은 여기에 1100이 있다. 자, 1100은 어디로 가느냐? 자,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1100은 사실은 뭐에서 뭐랑 같은 거냐면 1000 더하기 0100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에 해당하는 요 코드워드인 1000, 그 다음에 011과 그 다음에 0100에 해당하는 0100, 101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것을 더하면 앞부분은 똑같겠죠. 1100, 그 다음에 0 더하기 1은 1이고 1 더하기 0도 1이고요. 1 더하기 1은 0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1100이 인코딩이 되는 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엑서사이즈로 1번 인코드 1011, 2번 인코드 1111. So using H3 encode this. 네. 자, 해밍 코드의 특징이 여러 개 더 있으니까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H3 can correct any one error out of 7 errors. I mean 7 bit.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000이 왔다. 이것이 이제 received 벡터다. 그러면은 얘를 요 1000이 요 중에 쭉 있을 텐데 제일 가까운 것은 0000000이죠. 왜냐면 얘랑 비교했을 때는 이 두 개가 더 있으니까 얘는 000000 이런 식으로 해서 디코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010000도 이렇게 디코딩 할 수 있고요. 똑같이. 그래서 임의의 하나의 에러의 포지션이 있는 것은 다 000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 해밍 코드는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성질 때문에 퍼펙트 코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펙트 코드다. H3 is a one error correcting 퍼펙트 코드. 퍼펙트의 정의는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네, 계속 퍼펙트 코드라는 말을 하고 이건 굉장히 좋은 코드다. 모든 에러들을 다 커렉션 할 수 있다. 에러가 뭐 모든 하나 에러를 커렉션 할 수 있다. 뭐 모든 하나 혹은 두 개의 에러를 커렉션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일 때 퍼펙트라는 말을 씁니다. 네, 정확한 정의는 나중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만일에 해밍 보호를 쓰지 않고 without H3로 한다면 직접 메시지 4개가 4개의 빗 뭐 A1, A2, A3, A4가 직접 채널에 의해서 A1 프라임, B1 프라임, A2 프라임, A3 프라임, A4 프라임으로 바뀔 텐데 이때 정확한 메시지가 가야 하기 때문에 이때의 그 probability with no errors는
Q죠. 첫 번째도 에러가 없고 그럼 Q죠.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Q의 4제곱이 된다. 직접 보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with H3는 이 경우에는 A1, A2, A3, A4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인코딩을 하죠. 그래서 A1, A2, A3, A4처럼 이렇게 변환이 되고 여기에 A5, A6, A7 이렇게 추가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7개의 빛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채널을 통해서 에러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를 이제 A1 프라임, A2 프라임, A3 프라임, A4 프라임, A5 프라임, A6 프라임, A7 프라임 이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오류를 커렉션 할 수 있기 때문에 probability that H3 can correct one error at most one errors 는 요 모든 것들이 그대로 Q로 에러 없이 가는 경우 그래서 Q의 7제곱 있고 그 다음에 7개의 포지션 중에서 하나만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7개에서 하나를 선택하죠. 7 choose 1 그래서 그 한 포지션에는 오류가 있으니까 오류가 되는 포지션을 P 이게 P라는 확률은 뭡니까? 0이 1로 가거나 1이 0으로 가는 확률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류가 없고요. 그래서 다시 쓰면은 Q의 7제곱 더하기 7 곱하기 P의 Q의 6제곱이 H3를 이용했을 때 하나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줄 수 있는 확률이 되고요. 요 확률의 반대가 이제 그 에러 확률이겠죠. 그래서 P 에러 확률은 1 마이너스 두 종류가 있겠죠. Q의 4제곱인 경우 이거는 without H3고요.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Q의 7제곱 더하기 7 곱하기 P의 Q의 6제곱이 되겠죠. with H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에러를 the probability that a message is sent incorrectly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P가 작은 경우, P가 뭐 0.1인 경우에 이 값들이 어떻게 되나를 볼까요? 그러면은 P의 이 에러가 나를 확률은 그러니까 0.1의 확률로 채널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 에러가 날 확률은 1-0.1의 4제곱이 되고요. 이거는 1-0.6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5가 되고요. 0.35.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두 번째 것을 쓸 경우에는 이제 1-0.1의 7제곱 7 곱하기 P는 1 빼기죠. 그래서 0.9 곱하기 0.1의 6제곱을 해보면 다 해보면은 얘는 0.15가 나옵니다. 1호가 0.15. 그래서 0.35는 35%니까 얘는 15%고요.
그래서 해밍 코드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에러가 나올 확률이 15%밖에 안 되고 해밍 코드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35%가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밍 코드를 쓸 때는 이렇게 파워풀하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한테 엑서사이즈는 P가 0.1이 아니라 0.01일 경우에 compute 두 개의 그 P 에러를 with 혹은 without H3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의 값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